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 탁미현입니다. 오늘도 시험 보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랑은 오늘 시험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들 확인해 보면서 다음 시험까지 대비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해커스 영어 사이트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방문해 보셨어요? 보시면 시험 직후에 200문제에 대한 정답이 싹 다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시험 총평뿐만 아니라 이전 시험에 대한 총평도 싹 누적되어서 업로드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포인트들을 잘 정리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도 중상, 파트 6도 중상으로 잡아봤어요. 일단 파트 5는 문법이 조금 적게 나가고요. 상대적으로 어휘 문제가 17문제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지 못했었던 부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추운 날씨, 그래서 평소 좀 이상하게 추운 날씨라는 맥락으로 unseasonably라는 부사 어휘 골라야 되는 문제 요거 힘들어 하셨고요. 그리고 요 문법 문제였는데 의문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골라야 되지 동명사 고르면 안 되는 문제. 그런 게 조금 힘드셨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8, 6도 이게 난이도가 중1 뻔했다가 중상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문장 삽입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접속 부사 문제, before long, alternatively 둘 다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었거든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before long인 거 먼저 설명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케이크를 엄청 잘 굽는 레이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컵케이크를 친구들한테 나눠줬는데 친구들이 너무 다들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좋아해서 before long 오래되지 않아 곧 이란 맥락이에요. 오래되지 않아.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before long 오래되지 않아.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냥 그 컵케이크를 나눠주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그 여자는 컵케이크 레이디라고 불리게 되었더라라는 맥락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일단 친구 줬었고 내 친구 줬는데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 다음에 before long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후하게 컵케이크를 나눠줬어요 라는 맥락으로 before long 골라야 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alternatively라는 맥락을 이제 어디에 넣었어야 되냐면 이것도 접속 부사어휘 문제였는데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해낼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the first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대안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라는 맥락으로 대안으로 alternatively 골라야 되는 이런 문제에 나왔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저랑은 이제부터는 파트 5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문제들, 헷갈리셨던 문제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근데 많이 헷갈려 하시지는 않았던 문제예요. 근데 워낙에 유명한데 오늘 또 파트 5에서 두 문제씩이나 나와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자, 명사 앞에는 무슨 격을 써야 되냐? 명사 앞에는 소유격 써야 되는 문제가 거의 매차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 개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명사 앞에 소유격, 그녀의 교육, her training, 그 다음에 당신의 월급, your paycheck 골라야 되는 문제. 요거는 뭐 가볍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명사 앞에 소유격 고르시면 되겠더라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고민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정답이 많이 되었던 건 leading 이게 정답이 많이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앞선 선두에 라는 맥락으로 leading company 그런 표현 쓰게 되죠. 그래서 선두 기업, 앞선 기업 혹은 leading specialist 그래서 훌륭한 전문가 라는 맥락으로 리딩 골라야 되는 문제가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리드 디자이너를 골라야 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우리 리드를 언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우리 메인 보컬리스트를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리드 싱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을 뭐라고 하게요? 리드 액터이라는 표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이란 맥락으로 담당하는 그 부서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디자이너라는 맥락으로 리드 디자이너 그런 문제에 출제가 되었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이 취도 단수명사 쓰긴 하지만 해석까지 해보시면 담당하고 있는 디자이너는 아일린입니다 라는 맥락으로 리드 골라야 되는 문제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헷갈리셨죠? 제가 게시판 보니까 딜라이티드로 보고 실수했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딜라이티드이면 정답 돼요. 맞아요. 왜냐면 감정을 느끼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과거 분사를 표현하게 되거든요. 자, 감정을 느끼는 명사를 수식하고 싶다면 과거 분사를 표현하게 되는데 헨리가 지금 기쁨을 느끼는 거나 안도하게 된 감정을 느끼는 거죠. 왜요? 모든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해서요. 그래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끼는 거 relieved 그러시면 되는 문제였고 만약에 delightful이 아니라 delighted였었더라면 이것도 정답은 되겠더라 라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기뻐요 라는 표현 뭐 please 이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낀다면 ed로 쓰겠더라. 그거 챙겨주시면 되시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저랑 그 다음에 또 접속사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문제 나왔습니다. 설명 드려볼게요. 보시면 이 관계절 이 앞에 나온 명사 워런티 꾸며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워런티냐 관계절을 명사 꾸며주는 구조였는데 보시면 자 관계절에 주어가 없이 동사 나왔네요. 주어 없이 동사 나왔어요. 주어 없이 동사가 나왔다면 그러면 빈칸에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들어가야 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도 가능하고 which도 가능하긴 한데 무슨 차이냐? 선행사 보셔야 되세요.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보셔야 되겠습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who를 쓰게 되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라면 which를 쓰게 되는데 근데 상관없이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상관없이 관계대명사 대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상관없이 주격 관계대명사 that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만약에 선택지에 which가 있었다면 그것도 당연히 정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시나 which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더라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비교해서 what도 보기에 깔렸었는데 what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절대로 앞에 있는 명사가 보이면 what은 안 고르셔야 되세요. 이유가 뭐냐면 what의 이름은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이 자체가 이미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보인다면 일단 what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제 what을 쓰냐? 저는 what을 수업 시간에는 이제 명사절 접속사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사실 저는 쓰질 않고 그냥 명사절 접속사라고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실제로 명사절 연결합니다. 예시 한번 볼까요? I want to know. 내가 알고 싶지요. What you can provide. 네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죠. 보시면 요 절이 앞에는 투부정사에 걸리는 no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뭐를 알기를 원해요? 네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을 원해요.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no의 목적어 자리로 절이 왔는데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명사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제가 명사절 접속사 what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예시 하나 더 볼게요. I want to know. 저는 알고 싶습니다. 뭐를 알고 싶어요? What is right?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요. 이도 마찬가지로 know의 목적어로 명사절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명사절을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 what입니다. 그래서 일단 what을 절대로 앞에 나온 명사가 보인다면 고르지 마시는 거 설명드리고요. 왜냐면 얘는 자,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살짝 설명드리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사절을 연결하겠다라는 걸로 챙겨주시면 되십니다. 자, 의문사 우리 아까 what 봤었는데 what 말고 의문사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의문사는 듣기 시간에도 막 신경 써서 들어야 되잖아요. 파트 2 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파트 2에서 의문사 신경 써서 들으시니까 종류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류를 좀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만 일단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자, 의문 대명사 whom, which, what, whose 의문 부사 when, where, how, why가 있는데 자, when,
will, how, why는 완전한 절, 나머지 의문사는 싹 다 불완전한 절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when, will, how, why는 완전한 절, 반면에 나머지 의문사는 싹 다 불완전한 절인데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요. 의문사들이 절 대신 투부정사도 그렇게 잘 쓰더라. 그래서 I want to know what to do, where to go, how to do, when to go처럼 투부정사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hich phone, 어떤 폰을 살지, which phone to use, which phone to use. 그래서 의문 형용사 which phone to use 뒤에 투부정사를 쓸 수 있지만 ing 쓸 수 없겠더라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의문사들은 기본적으로 절을 연결하긴 하지만 절 대신에 투부정사까지 괜찮더라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투부정사 정답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부사 어휘 문제 몇 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고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unseasonably 정답인데 이건 제가 아예 사전을 좀 발췌를 해왔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롱밍 딕셔너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unseasonably를 검색해보시면 unseasonably warm, unseasonably cold 그런 표현을 쓰게 돼요. 저희 이번 여름에 이상하게 많이 더웠잖아요. 그런 거를 unseasonably hot weather 그런 표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씨가 좀 이상하게 추운 날씨, 그런 맥락으로 unseasonably 고르시면 되는 문제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뭐 unusually 그런 거 가능합니다. 좀 이상하게 추운 날씨, 특히 날씨에 대해서 얘기할 때 unseasonably 그런 표현 쓰겠더라 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는 문제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형용사 어휘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잘 하신 것 같으세요. 크게 많이 어려워하시지 않은 것 같은 게 이게 게시판이 많이 올라가 있지는 않은 형용사 어휘 문제긴 했는데 요거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맥락으로 unforeseen 그러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 비슷한 맥락으로 요거 unexpected 그런 표현 같이 챙겨주세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맥락으로 unforeseen, unexpected 그런 문제 그런 어휘 같이 챙겨주시면 되는데 저는 요 오답 보기를 approximate가 나는데 요거 부사 형태로 많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또 조만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설명드리고 싶어서 추가 포인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사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approximately 대략 거의 란 뜻으로 얘는 옆에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0%라고 얘기할 때 approximately 10%, 대략 10명의 학생들이라고 얘기할 때도 approximately 10 students 그런 표현 쓰게 되거든요. 이렇게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로 챙겨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챙겨드리고 싶은 거 요것도 고민하셨어요. with냐 namely냐 그거를 고민하셨는데 자 저는 다양한 예시를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더 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with가 들어간 예시 몇 개 가져왔는데요. 전치사 with가 제가 어렸을 때 뭐 부대 상황이라고 배웠던 거예요. 부대 상황. 아직도 부대 상황이면 부대찌개 생각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부대는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표현할 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with는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love to read. 내가 읽는 거 좋아해요. 그때 어떤 상황일 때 창문이 열린 상태일 때 그때 읽는 거, 독서하는 거 좋아합니다. 두 번째 예시 볼게요. 제가 책상에서 일하지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문이 닫혀진 상태에서 그래서 일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문이 닫혀진 상황에서 라는 표현 쓰게 됩니다. 내가 잠들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TV가 켜진 상황에서 잠들었습니다가 with고요. 그 다음에 namely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ly 예시는 이렇게 한번 보죠. 한국말로 일단 번역해 보면 즉 다시 말해 정도로 번역해 볼 수 있는데 예시 볼게요. 프로젝트가 리소스 자원들을 필요로 하는데요. 어떤 자원들, 시간이나 돈 같은 자원들. 그래서 앞에 나온 resources를 namely가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어떤 자원들, 시간과 돈 같은 자원들 얘기할 때 이때 namely 즉 다시 말해 라는 뜻을 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파트 7을 가르치고 있는 이은빈입니다. 자, 오늘 10월 13일 토익 파트 7 총평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커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자료들 먼저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해보죠. 오늘 난이도는 지난번 시험 역대급 토익에 이어서 난이도의 반전이 좀 심했죠. 하였어요. 좀 예상은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준비해라. 난이도가 좀 내려갈 수 있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너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여전히 추론과 전체 문제 비중은 여전히 높았어요. 그럼 most likely가 그냥 예사로 나오더라고요. 6하로 낼 수 있는 걸 다 most likely 넣어서 추론, 특정 추론으로 다 내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6하가 지난달 시험에 비해서도 6개가 줄었어요. 그래서 추론 문제 비중이 여전히 높았지만 이 부분, 지문 자체가 길이가 그렇게 긴 게 없었고 해석도 술술 되는 편이었기 때문에 난이도도, 어휘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지문을 읽고 답을 찾을 때 paraphrasing이 눈에 빨리 들어오면 금방 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 B, C, D 중에서 2개가 헷갈린다. 이런 거 없으면 금방 아주 클리어한 답이 딱딱딱 나오면서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 완전 그런 셋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지문을 보면 바로 답이 보이는. 그러니까 그 말은 paraphrasing 자체가 굉장히 심플했다라는 거죠. 너무 단순하게 나와서 지문에 나온 워딩을 거의 그대로 쓰는 경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paraphrase 이따가 몇 가지 표현을 좀 찝어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별로 그렇게 주목할 만한 특이한 표현들은 없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다 잘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제 문제의 특징적인 주제문 한 5개 나왔는데 한두 가지 정도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 형태가 가끔씩 이렇게 좀 돌연변이 되는데 제가 이따가 한번 집어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평소 질문 잘 읽고 키워드 찾는 연습, 이 기본기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해요. 다시 한번 기본기 충실하게 공부하라고. 그래서 키워드,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들어가면 이제 추론 문제인데 추론 문제라도 특정 문제들이 등장하면 굉장히 풀만하고 특정 문제는 바로 키워드 있는 문제죠. 그래서 키워드만 잘 찾으면 우리가 무리 없이 풀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질문을 또 대충 읽고 들어가면 이 쉬운 걸 놓치면 굉장히 속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질문을 잘 읽고 키워드를 있는 문제에서 키워드를 찾는 거 그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본적인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쉽고 기본적인 문제를 실수 없이 풀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문제 유형 한번 살펴봅시다. 주제 목적 5개, 대여섯 개 수준 늘 6하 원칙이 확 줄었죠? 자, 얘네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거의 이렇게 되면 31문제네요. 네. 추론 문제 최근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6하로 낼 수 있는 것을 most likely 넣어서 추론의 형태로 냈다. 그럼 그런 애들은 어렵지 않아요. 키워드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어렵지 않고. 그래서 오늘의 특징은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얘네들이 대체로 술술술 풀렸다라는 거. 자, 이 안에는 대상 추론도 2개나 나왔습니다. 오늘 대상 추론 문제 유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에서 약간의 좀 변화를 시도했는데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의도 파악 2개, 문장 이치 2개, 동의어 3개 오늘 나왔고 동의어 난이도 너무나 단순하고 평이했어요.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 단일 지문. 이메일 2개, 광고 2개, 웹페이지 하나, 늘 그렇듯 메시지 대화문 2개, 그리고 안내문 하나, 전단지, 광고 전단지 하나, 메모, 사내 메모, 회람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연계 지문 같은 경우는 오늘 인보이스가 돋보이네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인보이스를 낼 수도 있지만 인보이스조차도 송장조차도 매우 단순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 그리고 공지, 행사 공지와 이메일, 그리고 제품 오더에 대한 송장과 이메일, 광고 이메일, 그 다음에 기사 하나 나왔어요. 오늘 단일 지문에 기사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연계에 나왔는데 이 기사가 되게 짧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기사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양식이 또 하나 나왔는데 이 양식들,
이 두 개가 너무 심플하게 있으나 마나할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나왔었고요. 얘네들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삼중지문에서 이 얘네들이 너무 단순하게 나오는 바람에 오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연결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뭐 2대3, 삼중지문은 1대2대2. 그 패턴이 많이 여기 영향을 입었다. 얘네들이 너무 쉬운 바람에 그 나오는 순서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또한. 자,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자, 삼중지문에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중지문일 때는 문제 5개를 2대3으로 잘라서 풀어라. 그래서 저의 주문이에요. 삼중지문일 때 지문이 1, 2, 3, 3개면 문제를 1대 2대2 이렇게 한 문제 대 두 문제 대 두 문제로 나눠서 풀어라 라고 선생님은 보통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알 텐데 자 그랬을 때 보통 삼중지문 연계 문제가 1 플러스 2 그리고 2 플러스 3, 1 플러스 3 자 연계 문제 3가지 1 플러스 2, 2 플러스 3, 1 플러스 3 3종 세트가 있는데 보통 1번은 지문에서 나오고 2번, 3번은 이제 1 플러스 2 이 두 개를 연계해서 내는 문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5번이 3과 관련된 연계, 즉 2 플러스 3나 1 플러스 3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제가 평소에 알려드립니다. 패턴이. 이렇게 하면 대충 맞아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편해요. 안정감이 있고. 근데 오늘 자, 두 번째 끼어 있는 지문이 너무 단순하고 낼 게 없는 거죠. 대체로 삼중지문에서 두 번째 지문들이 짧게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당겨지면서 뭐 3번부터 3과 관련된 연계가 막 나오기 시작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기억에 삼중지문 하나는 연계 문제가 무려 3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통 2개 나오는데 3개까지 나오더라고요, 하나가. 그래서 근데 그게 결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해드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연하게 지문을 읽으면서 이제 내용들을 연결하시면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요령이 크게 필요 없었다. 지문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연결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단순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삼중지문을 잠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동의어 문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동의어 오늘 3개 나왔어요. point, assure, 그리고 last. 우리 포인트부터 볼게요. 포인트는 보통 다 아시죠? 첫 번째, main idea, core argument. 포인트, 예를 들면 key point of the meeting 하면 회의의 키 포인트가 뭐야? 여러분, 회의의 키 포인트가 뭐냐면 이러면 가장 중요한 core, main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우리가 보통 생각할 거예요. 거의 주제에 가까운 거. 주제는 여러 개일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이 2번의 디테일은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하거든요. Key points of the reports. 그냥 보면 설명 지금 안 해주면 뭐가 달라?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히 잘 보셔야 되는데 문맥을 자, 여기 S가 붙은 것도 지금 key points 그러면은 포인트가 여러 개라는 얘기겠죠. 핵심 포인트들.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여러 개일 수 있다라는 건 어떤 메인한 하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리포트의 중요한 세부사항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네 한번 바라봐 주시고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네. 포인트를 평소에 디테일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여기서는 디테일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the highest point of the mountain 하면 어떤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산의 가장 고지대, 고지점, 가장 높은 지점이 되겠죠. 그때는 location, position. 그 다음에 여기 I've earned 500 points from 이때는 마일리지 개념이죠. 내가 최근 비행을 막 하면서 비행기 왔다 갔다 하면서 500포인트, 500 마일리지 포인트나 얻어냈다, 쌓았다 이런 의미로 갈 거예요. 자, 그 다음 assure. assure 같은 경우는 insure도 좀 생각나. insure는 뭐 보험, insurance 이런 식으로도 빠지는데 sure라는 개념. 이 sure가 확실한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assure, insure 이런 계열들이 다 뭔가 보장해주는 느낌들,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느낌들과 연결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자, 2가지 소개합니다. 1번, promise, guarantee. 앞으로 어떤 것을 확실히 보장해줄게, 약속해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I assure that we will meet the deadline.
우리가 그 데드라인 맞출 거라고 내가 장담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보장할게 이런 느낌. 그래서 약속해 주는 거 promise하고 연결되죠. 자, 2번은 뭔가 확신시켜주고 안심시켜주고 요쪽 조금 더 무게중심 들어갑니다. 그래서 the doctor assured the patient that the surgery was safe. 의사는 그 환자에게 수술은 안전했습니다 라고 안심시켜 주었다. 이런 느낌 좀 강하죠? 확신시켜 주었다. 자, 그 다음 동의어 세 번째 last. 너무 쉬운 단어들이죠? 사실 오늘. last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She was the last person to leave the office. 그녀는 사무실을 떠나다. 이게 퇴근하다죠. 퇴근했던 마지막 사람이다. 말 그대로 마지막. 최종적인 마지막 최후 이런 느낌. final. 그렇죠? 자, 2번이 이제 last order 했을 때 지난 주문, 지난번 주문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previous로 잡아봤는데 여러분 last order는 사실 문맥을 보셔야죠. 우리가 커피숍에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에 막 9시에 딱 갔더니 저희 이제 영업 종료하는 시간인데 영업 끝났어요. 하지만 고객님 것만 받아드릴게요. 그래서 last order입니다. 이럴 때 있죠. 그때는 무슨 뜻일까요? last order. 네, 마지막 주문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last order라도 문맥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지난 주문이라는 의미도 이제 가질 수 있죠. 문맥에 따라서. 제가 지난번 주문에서요, 이런 걸 샀었는데요.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revious라는 느낌이 있고, 또 얘네들이 또 중첩되어 보이는데, 자, 우리가 얘네들 한번 해석해봐라 라고 했을 때 last는 가장 최신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most recent, 최상급이죠. 가장 최신이어야 돼요. 최근 것들 중에 가장 최근. 가장 newest라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last weekend, last year를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최근 주말, 가장 최근에 이렇게 해석 안 해요. 뭐 어떻게 해석하죠? 지난 주말에 뭐 했니? 지난해, 작년에 우리가 처음 만났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그래서 지난으로 해석을 했을 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뭐가 다르냐는 거죠. 지난하고 최신의하고. 분명히 미묘한 차이는 있을 텐데. 자, 최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근 것이어야 하고요. 더 좁아요. previous는 가장 최근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가장 최근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이 둘 간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last order라고 했을 때 지난 주문도 될 수 있고 지난번 주문, 마지막 주문을 받겠습니다로 빠질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우리 문장 위치 문제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접속 부사 보이십니까? 자, 우리 스포츠 센터는 수영 교실을 다양한 시간대로 제공합니다. 여기서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깔아놨어요. 그렇죠? 여러 개 옵션, 뭐 여러 개 시간대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alternative로 시작하는 이 문장 한번 주목해 보세요. alternative 무슨 뜻입니까? alter가 보통 바꾸다. alternate 하면 대체되는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대안적인. alternatively 하면 대안으로 혹은 그게 아니면 그래서 otherwise, instead, 뭐 on the other hand 이런 거 다 돼요. 반면에 이런 거 다 되는데 자 지금 문맥을 보니까 앞에 다양한 시간대 제공한다 약속했는데 낮 시간이 이러이러합니다. 낮 시간 수업이 있어요. 대안으로 혹은 그게 아니면 자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뭐 이브닝 수업도 있고요. 이런 느낌. 시간대별로 지금 다양하게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시간대 옵션이 있다고 했으니 자 주중반이 기본적으로 운영되고요. 그게 아니면 대안으로 뭐가 들어가겠어요. 주말반 수업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그래야 다양성 만족하니까. 그렇죠? 뭐 several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합니다. 그게 아니면 오프라인 수업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대조는 아닌데요. 뭔가를 부연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면서 말 그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느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단어 뒤에. 알겠죠? 그래서 otherwise, instead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점수 잡는 Hackers.